안녕하세요. 순금쪽대 유정입니다. 오늘은 원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원전은 기술이 세계 정상급이죠. 현재 원전 비중이 2024년 발표에 따르면 국내 원전 비중은 32.5%입니다. 동년 대비 1.1%가 늘은 수치입니다. 작년에 체코에 24조 원 정도 규모의 원전 수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하고 양자구도였는데 가격 면에서 좋은 조건이 돼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64.5% 정도, 가장 높죠, 세계에서. 그리고 원전 기술도 상당히 높습니다. 상위권에. 물론 중국이나 소련, 미국, 그런 나라들이 기술이 상당히 우위에 있죠. 우리나라 기술은 그 밑에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고유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 생겼죠. 6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원전에 관심 가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법이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1970년도에 고유 원자력 발전소에 선정을 해서 지어보자. 그리고 착공은 1971년도였죠. 그래서 77년도까지 걸렸습니다. 만드는데. 고리 1호 원자력 발전소가. 그게 가동된 것은 1978년 4월인가 가동이 처음 됐죠. 그 당시 그 원전을 설계하고 시공에 협력을 해줬던 곳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죠.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지만 그 소유주는 캐나다의 카멜라라는 회사예요. 그 핵원료 만드는 회사. 소유권은 캐나다의 핵연료 만드는 카멜라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왜 더 중요하냐면 직접 재산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유 1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 이렇게 보면서 그 모델이 이제 초창기 모델이었죠. 초창기 모델. 이제 그거를 보면서 국내 원자력 발전소 인력이나 기술이 우리나라도 이제 발전을 해온 거죠. 그 이명박 정부 때 바라카 원전 한 20조 원 정도 되죠. 그때 최초 이제 원전 수출이었는데, 그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원전에 대한 직접 재산권 요구하게 되죠. 수출을 하려면 본인들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2조 원을 주고 설계까지 관여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아마 정리된 걸 알고 있어요. 얼마나 약은 거예요. 한 40년 된 설계에 대한 직접 재산권을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이나 해서 고려해서 매듭을 그렇게 졌는데, 요번에 체코원을 하면서 프랑스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팀코리아 뭐 한수원을 비롯해서 두산 이렇게 이제 협력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전하고 팀코리아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팀코리아가 된 거죠. 유럽에서 왜 프랑스가 되고 팀코리아가 됐느냐.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거절할 수 없는 가격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한번 이슈가 됐던 거 아닙니까? 너무 저가로 이렇게 입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손해볼 정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게 이제 거기에 있는 근로자를 또 써야 되고, 일정 부분에 대한 기술, 전수, 이런 부분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이게 남는 장사냐, 이런 부분도 있고, 당장 체코도 뭐 지급할 여력이 없으니까 수출입은행에서 대여해주는 형태, 장기로. 그런 진행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한번 방문도 했고, 근데 체코 대통령이 확정된 거 없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최근에 한수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기술에 대한, 설계에 대한 직접 재산권만 갖고 있죠. 시공 자체는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만 유지를 해온 회사죠. 미국이 제조에 손을 놨기 때문에 설계하고 직접 재산권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시공도 관심을 갖는 거죠. 궁금한 재구축 과정에서.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하고 만나서 건별로 이렇게 직접 재산권을 받지 않고 하나의 공동 마케팅, 좋게 말하면 공동 마케팅이죠. 형태로 갔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체코권도 웨스팅하우스가 클레임을 걸어놓은 상태라
우리 기술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지적재산권 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한수원 입장에서는 요번에 체코로 가는 모델이 APR 1400 모델인가 그래요. 그거는 한수원 자체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그 APR 1400 모델 자체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 적용이 된다. 그런 주장인 거죠. 그래서 한수원이 왜 특허권을 안 냈는지, APR 1400에 대해서. 그것도 조금 납득이 안 가고. 남지도 않는데 로얄티 주고 뭐하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화석연료를 더 쓰자. 10년, 20년. 그래서 미국에 있는 원유, 천연가스를 이제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분야가 좀 주춤하죠. 얘기도 들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원전이 조금 더 지어질 것이다. 원전 시장이. 유럽이 한 11기에서 20기 정도 더 수요가 있어요. 있기는. 그 시장을 보고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하고 우리 같이 가자. 뻔바이 건으로 이렇게 가지 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수원이 들어준 것 같아요. 타결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뜨더라고요. 문제는 비밀 유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웨스팅하우스가 시공을 아직 못하잖아. 그러니까 한국 너네가 줘. 설계하고 기술 면에서는 우리가 담당할게. 그러면서 시공 관련돼서 포지션을 조금씩 늘려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갑질이죠, 갑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수원이 조금 대차게 그렇게는 못한다. 우리 이제 독자 기술이 있다. 우리 특권에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하면서 역학관계상 좀 눈치를 기분 나쁘지만 눈치를 또 안 볼 수도 없었던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 웨스팅하우스가 그냥 엄청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아무튼 타결이 됐는데 조건이 명확하게 뭔지는 발표를 안 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추측을 하기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웨스팅하우스 하시는 게 설계하고 자기들 갖고 있는 그 기술 거기서 마진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공에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공하는 노하우도 없고 이런 베이스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글쎄요, 만약에 그 타결된 협약서에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한수원 자체에서 우리나라 그 원전 모델, 시공 모델에 대한 국제적 특허 이런 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대로 다 하고 수익은 웨스팅하우스가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면 좀 실용적이지 못한 거잖아. 거기다가 돈까지 우리가 내야 되는 수출입은행이 돈까지 빌려주고 20년 30년 장기로 빌려주면서 시공을 하는 형태면 사실 국익면에서는 크게 남는 장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폴란드의 그 수출한 반사 문제도 폴란드가 돈이 없으니까 수출입은행에서 장기적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이렇게 지금 항상 수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하나 문제가 뭐냐면 수출입은행은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 기업들 그 기업들한테 돈을 대여해주면서 성장하게 하는 역할도 한 거거든요. 문제는 수출입은행이 대여해준 돈의 10%가 하나그룹 계열사에 10%를 해준 거죠. 하나가 방산이 크잖아요. 분산은 하나하고 이제 회사가 틀리지만 하나그룹 계열사에 10%를 해줬다. 너무 아무리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한 그룹한테 10%씩 해준다? 국책은행이? 한국산업은행이 하나 계열사도 아니고 그것은 정말 돈이 필요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한테 가야 될 기회비용이 없어진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동영상에 작년 10월 9월달에 올린 적이 있어요. 경상도 수출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돈도 대주고 장기로.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성과식 국정을 한 이게 결과거든요. 그렇게 사실 무리하게 안 해도 된다. 이 실용주의죠. 돈이 남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출이 좀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물론 폴란드나 체코를 토대로 해서 유럽과 전 세계의 방산과 원전의 시장이 우리나라가 이제 더 넓히는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죠. 경력 캐리어가 이제 쌓이는 거니까. 네. 남는 장사를 좀 하는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워서 제가 오늘 방송하는 거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그런 협력 관계로 가는
그런 협약을 타결했다고 하길래 봤더니 그 협약서 내용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는 안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방산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 너무 많은 그 대출 비중이 있고, 그래서 정말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 스타트업들한테 기회비용이 또 상실되는 그런 왜곡 현상,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렇게 방송을 좀 하게 됐어요. 이 정부가 지금 상당히 구심점이 좀 이렇게 딱 잡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산자부 장관 주관으로 해서 체포하고 이렇게 교감을 가지면서 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치고 들어온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조금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안정이 된 상태에서 좀 검토를 해가면서 협약을 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산업을 지키고 시장을 선점하고 또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구체적 특허를 받아서 우리의 기술을 보호하고, 이런 과정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